네, 시장은 여전히 소강 정체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특별히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민재기 KB증권 프라임 클럽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매크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충돌이 또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달러나 채권이나 대체로 좀 미국을 팔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좀 불협화음은 있지만 네. 설마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겠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과거에도 이제 파월 의장을 좀 약간 좀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큰 이슈 없이 잘 마무리됐는데 이번에도 본인은 이제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전혀 그런 스탠스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거기에 휘둘릴 수가 없는 기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잠깐 노이즈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기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가 내려왔었는데, 다시 이제 약간의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고점의 10년물, 30년물 수익률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가격은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채권 시장에 약간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자산들이 또 팔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지난번 전고점만 돌파하는 그런 흐름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만들어지고 있는 연준과 트럼프의 이 노이즈는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주 후반에 있는 한미 관세와 관련된 이런 협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막을 뽑았는데 녹록지는 않죠. 그 자금들이 사실 그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부각돼서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제목은 좋은데 사실은 그 가능성은 높지 않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요. 섹터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이제 관세의 흐름을 봤는데 그 영향에서 비껴나간다고 하면서 태양광주들이 사실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오늘도 단기적인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름 모멘텀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학주들이 이제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들로 이렇게 분류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제가 뽑아왔는데요.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은 화학 기업이긴 하지만 태양광 관련된 시황에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는 기업이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표는 뭐냐면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유리했다면 트럼프의 이 관세 시대에는 오른쪽에 있는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좀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이 우회해서 동남아 쪽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이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동남아를 통한 우회를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양광 쪽에 있는 관세 인상에 찬성하는 부분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중국산 패널에 대한 규제 요구와 함께 퍼스트 솔라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셀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공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실리콘이라는 겁니다. 그죠? 모래를 가지고 만드는 이 폴리실리콘에서 인곳이라는 것을 둥그런 이제 기둥을 뽑아내고 그걸 얇게 잘라서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전지를 만들고 전지를 모아서 우리가 모듈 패널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미국에서 어디에서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지 그 부분을 2025년도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자, 태양광 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제일 위에는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로부터 미국은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노란색으로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으로 태양광 셀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이 그래프가 검은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래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5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미국으로의 이 수출이, 셀 수출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 이제 셀이 아니라 패널 모듈 쪽도 미국 태양광이 수입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위에 있는 나라들은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태국 같은 동남아 4개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저기 밑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 모듈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자, 이게 관세가 면제가 폐지된 이후부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5월 20일부터 이란 동남아 국가들의 반덤핑 상계 관세는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물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모듈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태양광 설치량은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재고가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모듈이라든지 패널의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 하나솔루션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작년에는요 적자가 컸고요. 올해는 5천억 정도의 이렇게 흑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화학 사업부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솔루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된 시황과 상당히 밀접한 연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신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의 PBR 밴드 가장 하단에 있는 여기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장 기업 가운데 태양광 기업들이랑 풍력 관련된 것도 한번 돌려주세요. 태양광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대감들로 오른 거고요. 오늘은 풍력 관련주들도 친환경은 풍력도 있거든.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풍력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리는데요. 풍력보다는 역시 뭐 태양광 쪽에 실질적인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태양광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관심주는 태양광에서 뽑지는 않으셨고요. 다른 기업을 준비해 오셨는데 어디입니까? 네, 뭐 태양광도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유틸리티 업종에 기관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한국전력, 전기 가장 뭐 유틸리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주가를 쭉 돌려보면서 한국전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지? 네, 거의 2만 원에서 뭐 다이렉트로 지금. 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맞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예. 자, 일단 한국전력도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것 같은데 조금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저도 소개를 조금 늦게 지금 좀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는 미리 좀 해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전력의 비용 구조를 보면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한국전력이 왜 좋아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비용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전력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라는 이 회사는 본인이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내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전기를 사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력 구입비가 가장 많이 연동이 되는 게 LNG와 같은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면요,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서 빠지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이 전력 구입비라는 이 코스트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죠?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유가 낮추고 천연가스 낮추고 이렇게 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국전력한테는 피가 크게 지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원재료 원가가 많이 비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시죠. 빨간색, 파란색은 유가와 천연가스 추이인데
대부분 다 하락하고 하락이죠. 있습니다. 연가 부담이 준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국전력한테 나쁘지 않은 영향이고 1,500원 가깝게 있던 환율도 1,400 뭐 거의 1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서 뭐 한국전력한테는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P인데요. P는 이제 프라이스죠. 판매 가격인데 산업용 가격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용은 우리가 좀처럼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뭐 플랫 내지 한 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떨어지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러한 구조에서 어떤 이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 구간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구간에 원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발생하면서 배당을 3,100원이나 주는 그러한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사이클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거의 뭐 돈을 못 벌어서 배당 못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시대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배당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 PBR 뭐 부담 없는 수준에서는 원래 뭐 좀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전력은 이제 원가 부담이 낮아지고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말씀하신 유틸리티 업종이 주목받습니다. 한국전력 관심주로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25,000원이네요. 네, 지금 25,000원까지 네. 좀 올라와서 네. 이격이 이동평균선하고 약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림을 좀 기다리시는 게 신규 매수자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로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머닝전략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고요. 또 저희는 이어서 엔터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